여러분, 이런 사연 들어보셨나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 선뜻 도장을 내주었다가 평생 모은 재산을 그런 일이 저에게도 닥칠 뻔했습니다. 70년 세월을 살아오며 국수 한 그릇으로 자식들을 키우고 이제는 조용히 노후를 보내려 했던 저에게 찾아온 인생의 갈림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도장 하나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애입니다. 올해 70살이 됐고요. 평생 서울 종로에서 종로국시라는 작은 국수집을 운영했어요.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한자리에서 국수만 삶아온 셈이지요. 이제는 가게를 접었지만요. 그 시간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국수집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어린 아들 진호를 키워야 했던 30살의 저는 무작정 국수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손맛이라고는 없었지만 하루에 100번도 더 삶았던 국수는 어느새 제 손에 익어서 종로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죠. 사장님 국수 덕분에요. 처음 소개팅한 여자랑 결혼까지 했다니까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제 국수가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행복으로 남았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진호는 그 국수집에서 자라났어요. 학교 다녀와서는 항상 구석에 앉아서 숙제를 하곤 했지요. 가끔 손님이 많을 때면은 앞치마를 두르고 심부름도 했습니다. 그때는 철없이 투덜거리던 아이가 어느새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됐어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작년에 가게를 정리했어요. 무릎이 아파서 더 이상 하루 종일 서 있기가 힘들어졌었거든요. 40년간의 장사를 접으며 많은 단골들이 아쉬워했지만은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시간을 좀 갖고 싶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한 돈과 작은 상가 2채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 그리고 적금으로 노후를 준비했지요. 아휴, 이제는 빚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싶다. 가게 문을 닫던 날 제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말입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남긴 빚을 갚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한 그릇의 국수가 빚을 갚고 아이를 키우고 내 집을 마련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 일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법이더군요. 평온했던 제 노후에 예상치 못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진호로 인해서 말이에요. 일요일 아침 진호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양복을 차려입고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말입니다. 어머니, 오늘은 특별한 일을 왔어요. 진호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왔다는 반가움에 부엌으로 달려가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냈죠. 아들이 좋아하는 배를 깎으며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실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요. 사업을 시작하려고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과일 칼이 멈췄어요. 진호는 5년 전 대기업에 입사해서 꾸준히 승진해 왔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람? 예, 지금 다니는 회사가 얼마나 좋은데. 네가 들어가려고 얼마나 준비를 했는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진호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화려한 그래프와 숫자들로 가득한 문서였어요. 어머니, 이번에는 아주 진짜 확실한 아이템이에요. 요즘 뜨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인데요. 시작하면 1년 안에 10배는 더 벌 수 있어요.
진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왠지 불안했어요. 이전에도 진호가 대박 아이템이라며 들떠있다가 흐지부지 된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역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호가 다음에 할 말이 뻔했으니까요. 어머니, 은행 대출이 좀 필요한데요. 제 신용만으로는 좀 부족해서요. 어머니가 보증을 서 주셨으면 해요. 금방 갚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보증.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 어머니가 삼촌 보증을 섰다가 집을 날린 일. 그리고 동네에서 종종 들리던 자식 보증 섰다가 쫄딱 망했다는 이웃들의 한탄.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지만은 진호의 간절한 눈빛에 쉽게 거절하질 못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제 질문에 진호가 말한 숫자를 들고 얼마나 필요한데? 제 질문에 진호가 말한 숫자를 듣고 놀랬습니다. 3억이라니. 제가 평생 국수를 팔아 모은 돈과 맞먹는 금액이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업은 정말 확실해요. 동업자도 업계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고요. 진호는 계속해서 사업 계획을 설명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아들을 믿고 싶은 마음과 본능적인 불안감이 충돌했습니다. 그때 진호의 아내 소라가 들어왔어요. 평소 현실적인 소라가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처음엔 반대했는데요. 이번 아이템은 정말 괜찮아 보여요. 진호 오빠가요, 몇 달 동안 준비했거든요. 소라까지 이렇게 말하니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진호 부부가 돌아간 후에 저는 밤새 뒤척였어요. 아들의 꿈을 위해 보증을 서야 할까? 아니면은 위험을 피해야 할까?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랜 친구 말순이를 만났습니다. 말순이는 40년 동안 제 국수집 단골이었고 가게를 접은 후에도 종종 만나는 소중한 친구예요. 아마도 이 세상에서 제 속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일 거예요. 동네 찻집에서 녹차를 마시면서 어제 있었던 진호의 방문에 대해 말했습니다. 말순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순애야, 보증은 절대 서면 안 돼. 말순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녹차잔을 꼭 쥐고 있는 그녀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지요. 나도 10년 전 사이 보증을 샀다가 말이야. 쫄딱 망했어. 평생 모은 집까지 날라갔잖아. 맞아요. 말순이는 유일한 재산이었던 강남 아파트를 날렸었죠. 지금은 딸집 근처에 작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말순이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돈 문제는 철저히 분리해야 해. 사랑하니까 더더욱. 말순이의 조언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요, 진호를 믿어야 하나라는 생각과 위험을 피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계속 충돌했어요. 국수집 하면서 평생 모은 돈이었는데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은행 대출 신청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사무실 계약은 곧 넣어야 해서요. 네. 계약금을 꼭 넣어야 된다니까요. 진호의 다급한 목소리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말순이의 조언을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진호야, 엄마가 좀 더 생각해 볼게. 큰 결정이라서. 엄마는 내 편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인데 이렇게 믿질 못하세요? 진호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꿈을 응원하지 못하는 나쁜 엄마가 된 것 같아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이, 그게 아니라 엄마는 너를 위해서. 알겠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자식을 위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저 저의 재산을 지키려는 이기심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꿈을 꿨어요. 국수집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던 젊은 시절에 제가 나왔습니다. 어린 진호가 가게 구석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죠. 엄마, 나 커서 정말 성공할 거야. 그때 엄마 고생 안 하게 해줄게요. 어린 진호의 그 약속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호의 전화가 있은 지 사흘 후 소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시간 되세요? 진호 오빠가 은행에 같이 가자고 하던데. 저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직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빨리 은행에 가자니요. 망설이다 결국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후 2시 종로에 있는 은행 앞에서 만나기로 했지요. 집을 나서기 전 도장을 챙기며 손이 떨렸습니다. 빨간 인주가 묻은 도장이 유난히 선명해 보였어요. 이 작은 도장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순이의 경고가 다시 머릿속에 울렸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진호의 서운한 표정도 떠올랐고요. 은행에 도착했을 때 진호와 소라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호의 표정이 밝았어요.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끝낼게요. 우리는 상담 창구로 안내받았습니다. 젊은 은행원이 미소를 지으며 대출 서류를 준비해 주었어요. 진호는 능숙하게 서류를 작성했고 이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어머님께서는요, 여기 보증인란에 서명해 주시고요.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은행원이 건넨 펜을 받았지만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갑자기 숨이 가빠졌어요. 40년 전 남편이 남긴 빚독촉에 시달리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막 30살이었고 어린 진호를 얻고 채권자들을 피해 도망 다녔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소라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얼굴이 하얗게 피어내 있었나 봅니다. 저기 은행 직원님, 만약에 제가 손해를 보면 어쩌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행원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보증인은 주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대 대출 금액과 이자까지 부담하실 수 있어요. 진호가 약간 초조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꼭 책임질게요. 그때 저는 진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늘 사랑해온 아들의 눈이었지만 그 안에서 어떤 불안정함을 느꼈어요. 예전에 진호는 제 눈을 이렇게 피하지 않았는데. 진호야, 엄마가 좀 더 생각해 볼게. 응? 오늘은 도장을 못 찍겠어. 진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은행원은 미소를 지으며 다음에 다시 오시면 된다고 말했지만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긴장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제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어떤 위험에서 벗어난 것 같은 안도감도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일주일 후 저는 집 정리를 하다가 진호가 두고 간 서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은행에 갔던 날 가지고 왔던 그 가방이었죠. 원래대로라면 바로 전화해서 찾아가라고 했을 텐데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잠시 들여다보게 됐어요. 가방 안에는 사업 계획서와 함께 여러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 장의 독촉장과 연체 통지서였습니다. 카드사, 대부업체, 심지어 개인에게 빌린 돈까지 금액을 모두 합치니 5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리고 수첩에는 매일같이 적혀있는 숫자들과 이름, 만회해야 함 같은 메모가 적혀 있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진호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니. 제가 그동안 몰랐던 아들의 이면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더 급히 살펴보니 사업 계획서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대로 복사한 듯한 내용들, 출처 불분명한 통계 자료들, 정말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급하게 짜맞춰준 것처럼 보였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은행 대출금 용도 계획서였습니다. 3억 중에 절반 이상이 기존 부채 상환으로 배정돼 있었어요. 사업 자금이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한 돈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저는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진호야, 네가 두고 간 가방이 있는데 언제 가져갈래? 진호는 깜짝 놀란 듯 했습니다. 가방이요? 예, 내일 가지러 갈게요. 다음날 진호가 제 집에 왔을 때 저는 이미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상태였습니다. 진호가 들어오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어요. 어머니, 그건... 진호야,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이 빚들은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이 숫자들은... 진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사실은요, 주식과 투자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을 했는데 손실이 나니까 만회하려고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됐고 결국 빚까지 지게 됐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요. 업무에 지장이 생기니까 결국 퇴사하게 됐죠. 저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던 성실하고 똑똑했던 아들이 이렇게 변해 있었다니요. 그럼 사업은, 그 계획은 가짜야, 진짜야? 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은 진짜고 반은 아니에요. 정말 시작하고 싶은 사업이지만 지금 당장은 빚을 해결해야 했어요. 그래서 진호야, 그래서 엄마 보증으로 대출받은 돈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던 거야? 진호는 대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왔어요. 평생 국수를 팔아 모은 돈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뻔했다니요. 하지만 더 아픈 건 아들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진호야,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응? 어떻게 이럴 수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몰게 된 상황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저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속인 것이 더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진호는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투자 손실로 인한 빚이 5천만 원이나 된다는 사실, 그리고 사업 계획서의 대부분이 과장됐다는 것까지. 새벽녘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호를 어떻게 다시 바른 길로 이끌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보증을 서서 돈을 대주는 것이 결코 진호를 돕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침이 되자 저는 두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째, 보증을 서지 않을 것. 둘째, 진호에게 재정 상담을 받도록 설득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인생의 새 챕터를 시작할 것.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 단호함을 담았어요. 진호야, 엄마가 결정했어. 보증은 서지 않겠어. 그건 너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니야. 하지만 네가 빚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울게. 재정 상담사를 만나보자.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마도 진호는 제 결정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진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말했어요. 남의 도장 찍을 시간이 있으면은 내 도장으로 내 인생 다시 찍는다. 진호야, 엄마도 새로운 도전을 해볼 거야. 진호는 놀란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요? 저는 그날 오후 국수집을 정리하고 남은 돈 일부로 동네에 작은 치킨집 프랜차이즈를 계약했습니다. 평생 국수만 삶았던 제가 치킨 사업에 도전하는 것이 무모해 볼 수도 있지만요. 국수집을 운영하면서 쌓인 상권 감각과 손님들과의 소통 방식은 어떤 장사에도 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호야, 내 빚은 내가 책임져야 해. 응? 네가 책임지란 말이야. 엄마가 갚아주는 거는 너를 위한 게 아니야. 하지만 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할게.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의 표정에는 오래간만에 보는 결연함이 있었어요. 네, 어머니. 제가 꼭 책임지겠습니다. 어머니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날 이후 제 인생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치킨집을 오픈하고 2달 후 진호에게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새로 취직한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였어요. 빚독축은 계속되고 소라와의 관계도 악화됐다고 했죠. 어머니, 제가 정말 바닥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소라도 잠시 친정에 가 있겠다고 하고요. 진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이번에도 단호했어요. 진호야, 네가 지금 어렵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건 네가 스스로 헤쳐나가야 할 문제야.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조언뿐이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죠. 한 달 후 진호는 결국 개인 회생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빚을 모두 갚기 위해서 5년 동안 엄격한 지출 관리와 월급 압류를 감수해야 했죠. 소라는 친정에 머물렀고요. 두 사람의 관계는 위태로웠어요. 어느 날 치킨집에 진호가 찾아왔습니다. 예전보다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은 눈빛은 오히려 맑아 보였어요. 어머니, 제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만약 어머니가 그때 보증을 서주셨다면 지금쯤 어머니까지 함께 무너졌을 거예요. 진호는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요, 보증을 거절한 덕분에 제가 현실을 직시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머니가 계속 국수집만 하셨으면 저는 계속 어머니에게
기대려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진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들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가 겪는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죠. 진호야, 엄마는 늘 네 편이야. 지금 당장 네 빚을 갚아주진 않지만은 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어. 그날 이후 진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회생 절차는 어려웠지만은 그는 주말마다 치킨집에 와서 저를 돕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은 국수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처럼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다시 일어설게요. 그리고 소라도 다시 데려올 거예요. 진호의 눈에는 예전의 맑은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실패를 통해서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은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임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치킨집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국수집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됐어요.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은 어떤 음식을 파느냐보다 중요했거든요. 아이, 할머니 치킨은 맛이 달라요. 할머니의 비밀 양념이 있죠, 그죠? 동네 아이들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비밀 양념은 없지만 40년 국수를 팔며 익힌 정성과 사랑이 있었죠. 그리고 이름 그대로 순의 치킨이라고 가슴을 그리고 이름 그대로 순의 치킨이라고 간판을 달았습니다. 제 이름을 내건 첫 가게였어요. 치킨집은 생각보다 잘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요, 새로운 활력을 찾은 것이었어요. 70세에 새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지만 지금은 모두 놀라워합니다. 진호도 많이 변했어요. 개인 회생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요, 작은 회사에 취직해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소라도 다시 돌아왔고 두 사람은 작은 월세집에서 새 출발을 했지요. 주말마다 치킨집에 와서 저를 돕는 것이 그들의 새로운 일상이 됐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는 너무 많이 일하셨어요. 진호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제 아들이 진정으로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동네 초등학교에서 할머니의 날 행사에 제가 초대받았습니다. 치킨집이 학교 근처에 있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저를 알았나 봐요. 그날 저는 아이들에게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70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치킨집으로 돌아와 가장 소중한 물건을 꺼내봤어요. 바로 제 도장이었죠. 이 작은 도장 하나로 인생이 완전히 바뀔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도장으로 제 이름을 새긴 간판 아래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보증은 사랑이 아니다. 도장은 내 인생의 지문이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내 삶을 지킨다. 이것이 제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되새기는 말입니다. 늦은 나이에 깨달은 진리지만은 앞으로의 삶은 더 빛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어떤 선택이 진정한 사랑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보증을 서는 것이 자식을 위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오히려 자립심을 해칠 수도 있죠. 여러분이 만약 박순애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도장 하나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박순애 씨 얘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테니까요. 부디 여러분의 선택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 모두에게 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우 이경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어.